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다고 그게 절대 끝이 아니야. 결국 강점은 내가 찍어야 돼. 예체능 계열 입시는 학원이나 과외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게 핵심이야. 학원이나 과외는 내가 아무리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보조적인 역할이지 결코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간만에 영상을 찍는데 오늘부터는 입시생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내 나름대로 좀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식의 영상을 좀 찍을 생각이야. 그래서 오늘 찍을 영상의 주제는 학원과 과외 둘 중 뭘 해야 될까요? 물론 내가 독학으로 영어과 입시 준비하기라는 영상을 찍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고를 재학 중인 학생들, 그러니까 특성화고나 영상고 이런 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아니라면 독학으로 영어과 입시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해. 그래서 입시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대부분 학원이나 과외 알아보는 건데, 문제는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고 어떤 과외 선생님이 좋은 과외 선생님인지, 그리고 학원이랑 과외는 어떤 부분에서 다르고 뭐가 더 좋은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건 뭔지, 이런 부분을 입시생들 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도록 할게. 일단 학원과 과외의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 학원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야. 그래서 뭐 각종 입시 관련 정보나 대학별 실기 정보,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정보라든지 실기, 수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학원을 다니다 보면 계속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그래서 학원에 가면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학교, 혹은 뭐 과는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 굳이 영어과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해. 그리고 또 학원의 경우에는 아무리 규모가 큰 대형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듣는 수업의 인원은 적게 유지하려고 해. 그러니까 클래스 자체는 작게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고 클래스가 많은 거지. 그래서 결국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할 확률이 낮다는 거야. 뭐 내가 입시 정보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냥 대충 이런 학교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기 한번 노려봐야겠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학교, 내가 지원했을 때 가장 유리한 학교는 이런 학교들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한두 달 정도 수업을 들어보니까 수업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나랑 선생님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면은 학원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학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들어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장점들이 있지. 결론적으로 학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보도 많고 그만큼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 보편적으로 최대한 많은 원생들, 최대한 많은 학생들한테 입시에 도움을 준다. 이게 학원의 장점이야. 그리고 과외의 경우에는 일단 찾는 것부터가 문제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과외 선생님을 구해야 되는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가 일단 막막해. 결국 과외 선생님을 찾아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외 선생님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경력을 쌓았는지, 이런 부분을 알 방법이 딱히 없지. 학원의 경우에는 뭐 그 학원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뭐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수업을 들어봐야만 아는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그 선생님을 보고 학원에 간 게 아니라 그 학원을 보고 학원에 간 거기 때문에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의 실력을 의심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과외 선생님의 실력을 보증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외의 경우에는 선생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변별력에 문제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과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과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경험이 조금 부족한 선생님의 확률이 아주 높아. 당연한 거야. 왜냐면은 그런 선생님들일수록 홍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 실력이 있고 꾸준히 오랫동안 과외를 해온 그런 베테랑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원생을 뽑기 때문에 비교적 홍보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한 선생님이 담당하는 그 학생들의 숫자에도 당연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다는 게 애초에 많이 어렵기도 하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어찌저찌 해서 어떤 과외 선생님 찾아가지고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그 수업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스타일이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시간 낭비한 게 되는 거야.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재학 중인 그런 과외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생각이 반드시 틀린 건 아닌데 일장일단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재학생 과외 선생님들의 수업은 나도 해봐서 알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공부하면 붙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태도와 기저가 깔려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어떤 방법, 스타일, 개성 이런 것들을 내가 가르치는 학생한테 그대로 씌워주려고 한다고. 근데 문제는 내가 고집했던 그 스타일과 그 방법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재학생은 자기만의 개성을 발견하고 그 개성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장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거지, 그게 다른 학생들한테도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야. 당연하지. 저마다의 개성이 다 다르고 그 개성과 어울리는 스타일이 각각 다 다르니까. 그런데 재학생 과외 선생님들은 내가 과외를 해주는 학생이 나와는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해온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이 친구한테는 더 유리하겠구나, 이 내용을 깨닫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 그리고 설령 그걸 안다고 해도 재학생 과외 선생님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혀줄 만큼 경험이 많지 않다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학생의 입장에서 이 재학생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 방식, 이 스타일이 나와 잘 어울리는 건지, 내 개성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지 학생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그게 제일 큰 문제야. 근데 그래도 어떻게 내 개성을 좀 잘 알아주고 나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외 선생님을 만나서, 뭐 재학생 선생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꾸준히 수업을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없기도 해. 왜냐면은 과외의 가장 큰 장점은 확실한 케어, 확실한 리드가 가능하다는 거거든. 학원에서는 받기 힘든 뭐 1대1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외하는 내내 계속 받을 수 있고, 또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뭐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도 그냥 부담 없이 계속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혼자 공부할 의지가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한 그런 친구들은 나와 잘 맞는 1대1 과외 선생님을 찾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물론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어느 정도 영화적인 내공이 있다, 내실이 어느 정도 다져져 있다, 뭐 재수생이라든지 반수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고나 뭐 그런 학교를 다녀가지고 영화를 평소에 볼 시간도 충분히 있고 나 혼자서 영화 공부를 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런 학생들, 내실이 어느 정도 갖춰진 학생들이라면 내가 가장 가고 싶은 학교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야. 뭐 중앙대면 중앙대, 한예종이면 한예종, 뭐 서울대면 서울대,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일지망이 되는 학교에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형 학원에 가는 걸 추천할게. 근데 그런 학원을 찾았는데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다, 그러면은 등록을 하기 전에 반드시 1회나 2회 정도 모의 수업을 들어보고 다니는 걸 추천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평소에 내가 영화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고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본 영화도 별로 많지 않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도 아직 못 찾았고, 뭐 이런 학생들, 한마디로 영화적인 내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좀 부족한 그런 학생들,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라도 영화 공부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시간이 충분히 긴 1대1 과외를 추천할게. 그리고 그 과외는 반드시 일주일에 최소한
4시간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업 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는 과외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 중요한 건 학원이나 과외에 대한 결정을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뭐 내가 이런 학생은 학원이 낫고 이런 학생은 과외가 낫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그냥 제시한 가이드라인일 뿐이야. 결국 직접 다녀보고 직접 수업을 들어야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리고 수업 말고도 수업 외적으로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 뭐 시간별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뭐 학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뭐 교통비는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학원이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을 많이 들을 텐데, 온라인 수업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수업의 퀄리티나 뭐 만족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대상인 거야. 과외의 경우에도 뭐 내가 1대1 과외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단체로 하는 과외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외도 1대1 과외인지 단체 수업인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지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과외는 어떻다, 학원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런 학생들한테는 학원이 좋고 이런 학생들한테 과외가 좋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결정을 성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여유를 두고 최대한 많은 학원이라든지 많은 과외 선생님들을 만나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상담도 최대한 많이 받아보고 모의 수업도 들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 나한테 남은 입시 기간을 책임져 줄 선생님들이란 말이야. 내 돈 내고 내가 듣는 수업인데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가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기도 해. 뭐냐면은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다고 그게 절대 끝이 아니야. 결국 방점은 내가 찍어야 돼. 예체능 계열 입시는 학원이나 과외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게 핵심이야. 학원이나 과외는 내가 아무리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보조적인 역할이지 결코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 학원 다니면서 나는 그래도 꾸준히 오랫동안 학원 다녔으니까 뭐 입시 때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진짜 정말 많은데, 장담하건대 10중 8구 다 떨어져. 그리고 나머지 몇 명에 붙는 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는 가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학원이나 과외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붙을까 말까 한다고.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거는 거기서 뭔가 유의미한 무언가를 내가 배운다라기보다는 내 일상 중의 일부분을 반드시 영화로 채우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야. 결국 어떤 학생이 합격하냐? 일상이 영화인 사람, 자나깨나 늘 영화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찍고 싶은 영화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 내가 찍어야 되는 영화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어과에 가는 거야. 그리고 그런 태도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 출발점으로 학원이나 과외를 선택하는 거라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정말 가고 싶겠지만, 물론 나도 그랬고, 근데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학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현장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실제로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가끔 보여.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일할 때도 우리 팀 막내가 그렇게 왔었어. 20살이었어.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이유가 일상의 일부분을 영화로 채우기 위함이라고 했잖아. 학교에 가는 이유는 뭘까? 학교에 가는 이유도 똑같아. 내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기간만큼은 내 인생을 영화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야. 내가 예대 근처 살아서 엊그제 서울예대 쪽 산책을 쭉 하는데 그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 Standing at the start line of art. 예술의 출발점에 서라. 학교에 가는 건 예술인으로서 출발점에 서는 거야.
그 출발점에 서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 내 삶을 예술로 채우는 것. 내 삶을 영화로 채우는 것. 그것뿐이야.